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0월 25일 시사 1번지 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오행시를 공모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참 많은 분들이 기막히고 좋은 오행시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후보작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이준세 님이 보내오신 건데요. 김유정 의원 시사 1번지로 운 한번 떼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사 1번지는 사적 감정 1도 없는 1등 방송입니다. 번잡스런 타 방송과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와우.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맑은 뉴스 시청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도 하나 만들어봤어요. 천하람 의원님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예. 시사 1번지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1등 방송 함께 만들어 갑시다. 번뜩이는 댓글 기발한 오행시 지금 많이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님 아이디어가 범범이죠? 네, 본범입니다. 본범. 네. 근데 다른 본범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네. 여기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저도 세상 실험 다 잊고 크루즈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이거 올리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응모하세요. 그래가지고 1등 되시면 크루즈 여행 갈 수 있습니다. 2사람 갈 수 있어요. 예. 우리끼리 응모해서 당선되면은 예. 저희 크루즈 안에서도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예, 원격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넷이 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2명은 자비로 가야 되고 싶네요. 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반부터 여야가 부딪히면서 파행 계속됐는데요. 특히 외교통일위원회가 시끄러웠죠. 아무래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오다 보니까 해임 건의안 통과시킨 민주당으로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장관 앉아 있으니 못하겠다. 장관 나가라. 위원장은 난감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아니 뭐 장관한테 질문하기 싫으면 차관한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어찌됐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고 대통령이 급권을 행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특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홍보수석이 야당 의원한테 EXX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인데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의원의 뜻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그 사과가 온 이후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그러한 또 최소한의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 우상호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김유정 의원. 왜냐하면은 김은혜 수석이 해명을 하면서 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 XX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했고 그 뒤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으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야당 의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그냥 놓고 지나갈 수는 없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리고 변명이나 뭐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을 뿐더러 김은혜 수석도 안 보여요. 요즘에 잘. 뭐 어찌된 영분인지 대통령실에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노무현 정부 때 김두관 장관이 예. 그 미군 장갑차 한 총련이 점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이제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고 그리고 자진 사퇴하면서도 굉장히 억울하고 그랬지만 왜 사퇴하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다음에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 형식을 치렀잖아요. 그때는 뭐 그게 타당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해임안이 가결이 됐으면 박진 장관도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좀 했어야 맞다고 보고요. 윤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이고 정말 협치를 원하신다면 해임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이미 뭐
안 하겠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선제적으로 하셨잖아요. 그 야당의 선제타격한 셈인데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세는 좀 지양해야죠. 천하라면 국감을 떠나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욕설이었다라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그냥 다른 이슈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추세인데 저는 그런 건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빚이 다 남습니다. 정치적인 빚이. 그래서 자꾸 논란이 그냥 다음 논란으로 덮이는 모양새인데 글쎄요.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국감이 시작이 되면 이제 서로 기선제압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송금주의원 국감 준비하실 때는 제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셨어요? 옛날에. 국감 준비할 때요. 예. 뭐 어쨌든 의원들한테는 기회이거든요. 예. 국감 기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비전을 그 국감 기간에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내가 그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실적들을 예. 국민들이 관심을 받도록 적절하게 지적을 해서 이 국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내 이름이 또는 내 정책이 내 노력이 좀 부각될 수 있게 할까 이게 제일 크거든요. 아마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런 생각이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정감사는 좀 이제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국정감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 위에 끼어 있는 먹구름만 보이고 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준비해왔던 것을 펼칠 장이 없는 셈이지 않습니까? 신인규 의원께서는 어제 어떤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셨나요? 국감 중에서? 근데 저는 이제 국감이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느낀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천하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논란으로 자꾸 논란을 더 덮는 이제 이런 맥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 맥락 없이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싸우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뭘 갖고 싸운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질문을 하면은 그 A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뭐 질문을 회피하는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공방을 하고 마무리하고 B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마구 쟁점들이 뒤섞여 가지고 사실상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은 좀 피로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국감의 논란 가운데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인들을 많이 불렀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학 총장들이 갑자기 그냥 해외 출국 일정이 많이 생겨가지고 출석을 안 했는데 그걸 좀 확인해 보니까 일정을 급히 만든 것들이 많이 좀 드러났다고 해요. 김유정 의원, 이 국감 증인 출석하는 거 되게 골치 아플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리고 그 국민대 숙대 뭐 다 관련 그 논문 표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참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고 싶은 건 누구라도 굴뚝 같죠. 또 이런 그 중차대한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증인 혹은 참고인 출석도 대부분 꺼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가급적 안 나가고 싶어 하는데 공교롭게도 9월 23일 날 증인 채택 의결이 됐는데 다 그때 티켓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비행기표가 다 고날짜 예약이 됐다니까 좀 미리미리 좀 하시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든 좀 미리 하든지 편하지 않게 뭐 반농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다 그냥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도피성 출장 아니냐 그 명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다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특히 대학 총장들이신데 그래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뭐 방법이 없습니까? 특별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예. 출석시킬 수는 없나요? 강제 불출석 사유서 뭐 제출하기도 하고 또 혹은 제출하지 않기도 하는데 뭐 데려와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송금지원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기업 회장들 특히 출석 안 하려고 로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국감에 증인 나와라고 그러면 다 출장 가면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국감 기간이 일정 시간 있지 않습니까? 한 20일 가량, 3주 가량 되니까 뭐 처음에 이제 국감 기일에 해외에 나갔다고 하면 뭐 종감 때 다시 불러드리고 하는 식으로 이제 좀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기업의 총수들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진 절차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어쨌든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페널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은 참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대학 총장님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 외에는 사실 뭐 특별히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크지 않으니까 아마 끝까지 버티시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다른 뭐 불이익을 줄 만한 게 있어야 네. 그게 이제 뭐 혼을 내는 방법인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릴 네. 좀 네. 게 많이 있겠죠. 네. 근데 뭐 이분들이야 뭐 그러기가 쉽지 않고 더 손해 볼 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대학 예. 지금 이미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좀 이제 동행명령장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네. 이 사안에서 그걸 발부하기 좀 어렵고요. 사실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학교에서도 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아무튼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증인 채택돼도 방법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거고 또 한 가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10월 8일 날 8시 45분에 이스트밸리에서 골프를 치게 됐구나.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8시에 조찬하고. 예,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휴대폰을 다 뺏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걷어야죠.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가 뭐 아직도 하냐 이런 분도 계시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중과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걸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 찍히는 거 예. 감점 요인으로 꼭 감점 넣어야 될 것 요인으로요?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여당 의원님들이 언론에 자꾸 이렇게 문제들이 부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당 의원님들,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님들이라고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몇 번 실수하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조심해야지 계속 똑같은 실수를 사람을 바꿔가면서 한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죠. 그러니까요. 네. 기자들이 여당 의원들만 찍는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여당 의원들만 걸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신인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정말 뭐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진짜 이런 뭐 골프 약속까지 다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 글쎄요. 그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때 사진 찍혔을 때 막 그 사진 찍은 기자를 막 고발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고발 안 예. 하는 것만 해도 칭찬할 만한 네. 일입니다. 정우천 의원. 예,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국감이 초반에 막 파행으로 가고 이런 모습들이 참 국민들 보기에 좀 낯뜨거운 그런 풍경인데 더군다나 부처가 업무 보고 하는 그 와중에 골프 약속 잡는 그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노출시킨다는 건 정말 이거는 옛날 같으면 제명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버리고 있다는 게 더 서글픈 현실 아닙니까? 맞는 더 말씀. 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것을 전략적으로 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습게 골프 약속 예. 잡는 거, 뭐 비키니 사진 보는 거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이게 전략이에요? 이거는 정말 아니겠죠 전략이. 예. 근데 국감이 사실 국회의원으로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농사 짓는 시간 그럼요. 아니에요. 예, 수학의 계절 그 딱 그렇죠. 시기죠. 그때 골프 약속 잡는 게 좀 상상 불가입니다. 안 좋죠. 그건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회관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진짜 치밀하게 국감 준비했거든요. 보좌관들은 막 밤새면서 다 네, 준비하고 같이 막 새벽까지 예. 일했는데 이 지금 이렇게 한가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여당 굉장히 의원이. 위기감을 느끼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그것도 업무 보고 시간에 이렇게 골프 약속 잡고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 매우 보기 좀 불편합니다. 네, 네. 자격 없는 거예요. 맞는 의원으로서. 그럼요. 저희도 방송 중에 골프 약속 잡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정운천 의원은 아마 올해 국감 그러니까 이제 속된 표현으로 장사는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이제 정운천 의원이 얘기하는 거 들여다 보겠습니까? 네. 참 이미 골프 10월 8일 골프 약속으로 이번 국감은 끝났다. 보좌관들 너무 고생 많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근데 아니 기본적으로 국감 때는 저녁 약속도 사실 잡기가 힘들거든요. 예.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면 왜냐면 일정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 자체를 안 잡습니다. 근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사실 정말 네. 혼나야 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건. 사실 골프- 시험 기간 같은 건데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어디에 비교를 해야 될까요?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골프를 칠 생각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기간에 뭐 골프 치러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학생 입장에서. 그래도 영화 1등 하는 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은 자 국감에서 이런저런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는 것도 사실 좀 아쉬워요. 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정부에서는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어떤 부분들이 어제 장성철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판식을 하면서 대국민 거짓말을 한다고. 이번에는 정책 국감하겠습니다. 민생 국감하겠습니다. 아예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해도 안 돼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국회의원들도 아까 이제 송금주 전 의원이 말씀 주셨지만은 좀 튀고 싶은 욕구가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걸 하려면은 분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때 화제될 만한 거, 약간 동네 축구 같은 거죠. 사실은 이 좀 이렇게 포지션을 나눠가지고 너는 정책하고 너는 민생하고 뭐 너는 정쟁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다들 이제 정쟁이라는 공 하나만 쫓아가지고 우르르 뛰고 그게 옛날처럼 뭐 예를 들면 각 당의 상임위 간사나 아니면 원내대표가 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려고 해도 잘 말을 안 들어요. 네. 정당의 어떤 리더십 실종도 저는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전에 김대중 총재 계실 때는 정말 그런 것도 분업이 잘 됐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감은 그야말로 공천에 직결되는 뭐 그런 장소다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감 기간에는 정말 긴장하고 지금 천하람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딱딱딱 나눠서 이렇게 국감 대책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런 강력한 지도부의 리더십이 좀 잘 안 보이는 것도 각계로 싸우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은천 의원 이런 골프 모자 같은 게 그 시절에 걸렸다면 아마 정말 이거는 큰일 날 큰 사건이었을 것 같고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당에서. 의원 개개인들이 이제 사실은 그 국감 때 내가 일면에 혹은 몇 면에 기사가 몇 번 나는 거 이런 거를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보좌관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감이 끝나고 연말이 되면 보좌관들 해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수 올리기보다는 조금 조직적으로 당에서 간사 간의 협의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들 잘 못하고 딱 보기에 말초적이고 막 이렇게 딱 그냥 뉴스거리가 될 것만 같은 정책보다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어서 국정감사의 본질이 자꾸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죠. 뭐 천하람 위원장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개별 의원들이 자꾸 튀고 싶은 욕심도 있긴 해요. 근데 튀고 싶은 욕심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 튀고 싶은 욕심을 어떻게 정책 이슈, 민생 이슈하고 접합시키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의 문제는 큰 이슈들이 이 개별 정책 이슈들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볼 때도 그럼 자기 1년 동안 준비했던 정책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봐야 언론에서 먹히질 않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큰 그림을 그리는 여야의 리더십, 지도자들이나 또 대통령실이나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현재의 구도는 큰 이슈들, 크지만 의미 없는 이슈들, 크지만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슈들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구조거든요. 먹구름인 거죠, 먹구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국감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은 정말 인구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 문제 개혁, 뭐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인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만 놓고 국감을 해도 그동안 정부 정책이 어땠는지를 따질 게 수백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실종된 채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감 살펴봤는데요. 이거 한 가지 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만화를 하나 그렸는데 이게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있었어요. 거기에서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차, 그러니까 윤석열차를 이렇게 말을 만든 거죠. 윤석열차 만화인데요. 맨 앞에 기관차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얼굴이 있고 기관사가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뒤에 검사들로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이제 이 열차가 좀 질주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놀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상을 받은 것까지는 뭐 좋은데 문체부가 이 상을 주고 공개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건데 이게 벌받을 일인가? 천하람 위원의 의견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일단 저는 이걸 왜 문제를 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 강조하는 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뭐 또 오늘 후반부에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감사원이 뭐 서면 조사를 뭐 보내느니 마느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 저희 당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아니 뭐 대통령이 왕이냐? 전직 대통령도 뭐 조사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얘기가 맞으려면 우리 진영의 대통령도 왕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상충되면은 아 왜 니네 대통령은 왕이고 그럼 뭐 저쪽 대통령은 뭐 신하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나 뭐 윤리위 뭐 문제 뭐 이런 거 등등등 해서 심지어는 이제 이 뭐 그림에 대해서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대통령이 왕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잘 자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뭐 그 미국에 있는데 뭐 알려지는 게 싫어가지고 소송을 하니까 그게 더 크게 알려지고 뭐 이런 효과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 아무도 안 보고 지나갈 거를 괜히 저희가 문체부에서 이거를 해주니까 이 전 국민이 이걸 보게 만드는 거라 가지고 정무적으로도 별로 현명하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김문혜 수석이 다시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수백 번씩 다시 들은 것처럼 근데 그거는 원래 다시 들어보지 않으라고 해도 들어볼 거였어요. 고등학생하고도 싸우는 정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당파성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건 부당한 일인데 문체부가 학생들의 이 창의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 망정 경고하고 또 후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죠. MBC에 대한 언론 탄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문체부가 나서서 창의성을 키워주지 못할 망정 훼손하는 것 문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2010년에 G20 홍보 포스터에 G 그렸다가 수사받고 그랬잖아요. MB 정권 시즌2라더니 정말 그거보다 더 못한 일에 이렇게 문체부가 나서서 화를 내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 잘했더만요. 전두환 모의 재판에 사형 구형한 거는 자신의 무용담이고 대학생하고 뭐 고등학생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이거는 지금 엄중 경고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냐. 잘 지적했다고 보고요. 이 학생 만화 공모전 자체가 카툰이나 웹툰이었어요, 주제가. 그럼 다 시사나 정치에 대한 풍자인데 왜 정치 풍자 했냐라고 엄정 경고하면 이게 문체부가 제정신입니까? DJ가 늘 말씀하셨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그거를 이어받지는 못할 망정 고등학생을 상대로 이 학생 얼마나 지금 상처받고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심각하다. 문체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는 대선 때 이게 아마 그 열정 열차라고 해서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아마 선거 때 쓰였던 거고 저는 이제 열정 열차를 기획했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아 우리의 수고가 이렇게 풍자되고 하면 좀 기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지금 이미지적인 건데요. 지금 정당에서도 지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정치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또 한동안 뭐 개고기 논란이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또 이런 고등학생들의 이런 그림 가지고도 또 소위 말해서 규제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은 아무리 말로 자유를 외치고 세계에 나가서 한들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예. 파란 대무님 방송국과 싸우다가 이제는 고등학생하고 싸우겠다는 정부 한심하다 못해 안쓰럽습니다. 이러다가는 신문 만평도 제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파란 대무님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를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문체부를 통해서 화를 낼 게 아니라 윤석열 차를 그린 학생에게 대선 때처럼 그래 성렬이 형네 밥집이라도 초대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러면서 격려해주면 그게 나라의 어른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도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용진 의원 민주당 맞죠?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 내가 보기엔 바로 올라간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